자, 세 번째 영상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기대효용 이론에 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대효용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로터리를 비교하죠. 그래서 언제 L1을 더 좋아하는지요. 이걸 판별할 때는 우리가 기대효용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 너이만 몰겐슈턴 유틸리티 펑션 U를 이용해서 이 U of L1의 기대값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U를 이용해서 L2, U of L2의 기대값을 계산해 준 다음에 만약에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L1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L1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L1이 가져다주는 기대용이 더 크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선호 체계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과정을 만족시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권을 두 가지 복권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복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리스크를 전혀 가져다 주지 않는 어떤 확실한 복권, 아까 de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권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확률로 상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어떠한 확률로 상금을 500만 원 주는 이런 복권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복권을 다른 복권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리스크에 대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그 위험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utility function U가요. 이 사람이 뭘 더 좋아하는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죠. 어떤 그 크라이테리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utility function U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위험에 대해서 회피적인지 선호적인지 그 정보에 대한 것도 역시 이 utility function U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인지 그거가 이 펀 너이먼 몰겐슈타인 유틸리티 펑션이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거랑 또 역시 깊은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자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 태도를 보이면은요. 영어로는 이제 risk averse한 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복권에 대한 그 선호 체계를 대변해주는 펀 너이만 몰겐슈턴 리트리티 펑션은 오목한 모양을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오목한 모양, 그래서 오목함수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에 경제 수학을 먼저 공부했으면은 아니면은 그 칼큘러스를 이제 대학에서 배웠으면은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한번 다시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펑션 f를 생각하는데요. 펑션 f가 언제 오목한 모양을 가지는지요. 그래서 언제 오목함수인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면 이제 오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우리가 임의로 x1, x2, x3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요. 그리고 x3는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x1과 x2를 k랑 1-k의 비율로 우리가 내분한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1이 x2보다 더 작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x축에다가 우리가 x를 묘사해주고 x1이 x2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이거를 x1에다가 k만큼의 웨이트, 그 다음에 x2에다가는 1-k만큼의 웨이트. 그 말은 결국에는 1-k 대 k로 이 레이쇼를 갖고 우리가 이 내분한 점이 이제 x3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k는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요. 절반이면 k가 2분의 1이면은 x1과 x2를 정확하게 양분하는 그 점이 되겠죠. 만약에 k가 3분의 2면은요. 3분의 2,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3분의 1, x2.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대2로, 1대2의 비율로 이제 내분한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여기다 그려줄 건데요. 그 함수 값을 이제 여기다가 묘사해 주는 거죠. y는 f of x요. 자, 그래서 지금
x1에서는 함수값이 f of x1. 그 다음에 x2에서는요, 큰 값에 대해서는 f of x2. 자, 함수값이 이렇게 갖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오목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x축에서 지금 1-k 대 k의 비율로 이렇게 내분한 다음에 x3라는 값을 찾아냈죠. 이거랑 똑같이 y축에서도요. 지금 1-k 대 k로 f of x1과 f of x2를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찾아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부등식 왼쪽에 나와 있는 k 곱하기 f of x1, 그 다음에 1-k 곱하기 f of x2요. 자, 요 점의 y축 좌표가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다 이걸 써주면은 지금 요 점이 k f of x1 플러스 1-k f of x2요. 자, 그러면은 오목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목하다는 건요. 지금 우리 이게 바로 x3죠. x3에서 우리가 함수 값을 evaluate 했어요. 그 값이 요 분홍색 요 선이요. 요 가로선이요. 이 가로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한 거죠. 자, 요 x3에서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오목하게.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지금 요 초록색 점이요. 양 끝점을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해요. 이 직선으로 연결한 것보다 함수의 모양이요. f of x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 그때 함수 f가 오목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모든 k에 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k에 관해서 만족하면요. 우리가 함수 f가 오목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거는 양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것보다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함수가 오목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목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에서 이 함수가 갖는 값, 그 다음에 x2에서 이 함수가 갖는 값. 자, 요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것보다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x1과 x2를 이렇게 내분했어요. 그래서 x3라는 값을 찾았어요. 그때 함수 값이요. 바로 이 점이 되죠. 요게 f of x1과 f of x2를 역시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분한 이 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분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까 k 1-k 대 k였죠. 그래서 1-k k였는데요. 이걸 1-k k로 이렇게 내분했다는 거는 이 직선 역시 이 분홍색 직선 역시 1-k 대 k로 내분한 그런 점이 바로 이 델타가 되죠. 이 델타의 y축 좌표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왜냐면 이게 평행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y축, x축 있고 이게 이제 직선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직선을 1-k 대 k로 내분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y축의 이제 이 reflection 역시 이제 1-k 대 k로 이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 위에 있으면 이제 함수가 오목하다는 게 돼요. 우리가 오목한 함수가 있고 또 볼록한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목한 함수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concave fun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볼록 함수가 있어요. convex function은 이거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언제 함수가 볼록해지냐면은 x1과 x2를 잡아요. 그리고 이거의 함수값 f of x1과 f of x2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적어도 이 두 점을 통과해야 되죠. 이 두 점을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줘요.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 직선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으면은 이 함수 y equal f of x는 이제 convex라고 얘기를 해요. 볼록 함수요. 그래서 아까 수식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f of x1 여기다 k배 그 다음에 f of x2 여기다 1-k배요. 자, 이제 이게 더 큰 거죠. 뭐보다 크냐면은 kx1 1-kx2 이 값에서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kx1 1-kx2야. 이 값에서 함수를 evaluate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되게 f of x가 가깝죠. 이렇게 볼록하게 생길수록 이 아래쪽의 값이랑 가깝게 되거든요. 자,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되죠. 자, 여기서 이 값이 바로 자, 요게 되죠. 근데 1-k 곱하기 f of x1과 1-k 곱하기 f of x2는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내분했다고 하면은 똑같이 같은 비율로 내분은 바로 이 점의 좌표가 k f of x1 1-k f of x2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홍색, 이 오른쪽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오른쪽의 퀀티가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함수가 볼록 함수, 만약에 반대의 부등식이 만족하면은 오목 함수. 만약에 정확히 모든 k에서 같다? 그러면은 오목 함수 동시에 볼록 함수니까 결국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가 이제 함수의 모양이 정확히 이 직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선형 함수, linear 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자, 그러면은 위험 깊이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이 펀 노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의 모양이 아까 본 것처럼요,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띠게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x축에다가는 어떠한 확실한 결과가 정해졌으면은요, 그 결과가 저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는지 그 결과의 모니터리 밸류를 표시하고요. y축에다가는 각각의 이득의 수준에 관한 펀 노이만 모르겐슈턴의 효용 수준 이걸 이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로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P의 확률로요. S만큼의 상금을 줘요.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F만큼의 상금을 줘요. 근데 S가 지금 F보다 크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복권의 기대값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of lottery죠. 지금 이 로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S 또는 F인데요. P의 확률로 S가 실현되고 1-P의 확률로 F가 실현되는 이건 지금 프로스펙트 폼으로 제가 써줬는데요. 제가 따로 아웃컴 스페이스를 묘사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거든요. 자, 이 로터리의 지금 기대값이 바로 이 점이 되죠. 이 점을 정확하게 지금 P 대 1-P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 바로 이 파란색 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복권의 기대값이고요. 우리가 복권의 기대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S가 주는 효용값에다가 거기다가 U of S가 실현되는 확률 P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F가 주는 효용값에다가요. 효용 수준에다가 이제 1-P의 확률을 곱해주고 이제 이걸 더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U of S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U of F는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P 대 1-P로 각각 곱해줘서 더해준 값은 아까 이렇게 P 대 1-P로 이렇게 내분한 점과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이제 해주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게 뭐냐면은 바로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이 되는 거죠. 기대 효용이요. 자, 이거랑요. 우리가 기대값이 주는, 정확히 요 기대치만큼, 이 복권의 기대값을 만약에 이 사람이 확실히 받았을 때, 한마디로 여기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없어요. 자, 요 기대값이 딱 주는 효용은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 요 기대치를 유틸리티 펑션에 집어넣은, 자,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이 복권의 기대값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때 주는 효용이 이 복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효용이 더 좋다는 거죠.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까 전에 그런 이그젬플을 본 적이 있어요. 로터리 1은 뭐였냐면은, 85%의 확률로 1000불을 줘요. 그 다음에 로터리 2는 뭐였냐면은 확실하게 800불을 줘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로터리의 기대값은 뭐냐면요. expected value는 85%에다가 1000불을 곱한 850이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로터리 2의 기대값은 뭐냐면 정확히 그냥 800이 되죠. 기대값 측면에서 보면은 로터리 1이 더 좋아요. 왜냐면 기대값이 850보다 더 높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로터리 2를 선택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U 오브 800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로터리가 주는 기대 효용, 그러니까 0.85에다가 U 오브 1000을 곱해준 거죠. 자, 요 값이 U 오브 800보다, 자, 요 값이 U 오브 800보다 더 작단 얘기죠. 작단 얘기죠. 그러니까 로터리 2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권이 주는 기대치, 만약 850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U 오브 850은 U 오브 800보다 크겠죠. 자, 그러니까 U 오브 850은 기대치가 주는 효용 수준은 이 복권이 주는 기대 효용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은 바로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권이 만약에 그 기대값을, 이 복권의 기대값만큼 확실하게 받으면은 이 사람이 얻는 효용 수준은, 자, 여기 있는 요게 되죠. 초록색으로 묘사하면은 요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은요, 그 값을 더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런 이 복권이 주는 기대값이라는 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한마디로 마켓에는 이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죠. 그래서 마켓은 위험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권이 주는 기대값이라는 거는 그 마켓에서 과연 그 복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그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이 더 낮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켓보다 적어도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모양이 폰 노이먼 모르겐슈턴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연결한 요 G점과 K점을 연결한 요 직선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 회피적이면요. 자,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경우의 효용 곡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목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 상금의 기대치가 주는 효용 이거랑,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전에 그 expected value가 주는, 만약에 이거 상금의 기대치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제가 얻는 효용, 이거랑 기대 효용을 비교한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 더 큰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위험 기피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목하다는 그 성질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질을 더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M1만을 가지고도 복권이 주는 기대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음.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자,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이 복권이 주는 기대 효용은 자, 여기 Y축의 이 값이에요. 이 값이요. E of U of L이요. 그러면은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H점에서 만나죠. H점의 X좌표를 읽어보면 M이네요. 그럼 이 M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M만큼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 주는 효용 수준이 이 복권이 주는 기대 효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자, 이 M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certainty equivalent, 우리나라 말로는 잠깐만요. 이게 무슨 certainty equivalent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동등치인데요. certainty equivalent. 이게 가끔 번역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증가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네요. 확실성 증가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확실성 증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요 certainty equivalent 줄여서 C라고 이제 부를게요. 자, 요 C가 주는 건 뭐냐면은 그 복권이 그 의사결정자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 그 subjective value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터리에 CE는요, 뭐랑 같냐면은 그 decision maker의 의사결정자의 그 복권에 대한 subjective value예요.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어떤 복권의 certainty equivalent가 300불이다.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자는요, 이 복권을 얼마만큼 돈을 주고 살 용의가 있냐면은 딱 300불만 내고 살 용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가격이 복권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불보다 낮아요. 그러면 사겠죠. 왜냐면 가치가 300불이니까요. 근데 300불보다 가격이 높다? 그러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자의 그런 복권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확실성 증가예요. 왜냐면은 지금 딱 이 M이라는 그 만약에 상금을 주는 복권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랑 F 또는 S를 이런 P랑 1-P의 확률로 주는 그 복권의 기대 효용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자, 그래서 확실성 증가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함수가 오목하면은 이 확실성 증가랑 이 복권의 기대치를 비교해 봤을 때요. 확실성 증가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복권의 기대값은 뭐냐면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market evaluation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복권의 시장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측정한 그 가치가 시장에서 측정한 가치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라는 말과 또 역시 동일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함수가 오목하면은 이 certainty equivalent가 복권의 기대치 값보다 더 이렇게 낮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권의 기대값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certainty equivalent를 빼준 값. 자, 요 차이 있죠? 요 둘 간의 차이요. 그리고 둘 간의 차이요. 요만큼.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한마디로 여기서 요 certainty equivalent가 300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복권의 기대값이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100불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100불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의사결정자가 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으면 이 복권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100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둘 간의 차이 certainty equivalent랑요
그 복권이 가져다주는 expected value랑의 차이를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크다는 건 결국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0보다 큰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오목할 경우에는 certainty equivalent가 그 복권이 가져다주는 그 기대값보다 낮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양의 양수를 가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성질이요. 어떠한 의사결정자가 위험 회피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자의 펀 너이만 모르겐슈턴 효용함수가 이렇게 오목함수예요. 그리고 어떤 복권의 아까 뭐였죠? 확실성 등가요. 이 확실성 등가가 복권의 기대값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ecision maker의 subjective evaluation이 market evaluation보다 더 낮다는 거죠. 마켓에서 또 더 그 복권을 더 높게 쳐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마디로 이 복권이 가지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가 추가적으로 낼 용의가 있는 프리미엄이 양수예요.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다,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는 utility function이 strictly concave드, 아니면은 certainty equivalent가 expected value보다 낮든, 그래서 둘 간의 차이인 risk premium이 양수든,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은 그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요. 그럼 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위험 부담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이제 risk seeking이라고 하거든요. 위험을 이제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의 utility function은 이제 strictly 아까 얘기한 convex가 되고요. 그래서 그 function u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점을 연결한 어떠한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보다 더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자, 한번 이 certainty equivalent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F라는 상금을 주고 S라는 상금을 주는 이런 복권이 있어요. 자, 이게 얼만큼 되면 여기서 절반만 딱 찍을게요. 2분의 1의 확률로 S, 그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F. 자, 그래서 기대값이, 이 복권의 기대값이 2분의 1 S에다가 2분의 1 F. 이렇게 만약 찍혔으면요. 그 F가 주는 효용, 자, U of F가 있죠. 그 다음에 S가 주는 효용, U of S가 있고요. 자, 만약에 risk averse 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일단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을 Y축에서 계산할 수가 있죠. Y축은 이 U of S랑 U of F를 정확하게 반반씩 섞은 요 점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U of S에다가 2분의 1 U of F요. 자, 요 점이 되죠. 자, 요 기대 효용과 정확하게 같은 효용을 주는 정확하게 확실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M이었죠. 자, 이게 바로 certainty equivalent인데요. certainty equivalent가 자, 이제 보면은 이 기대값에 비해서 이 복권의 기대값은 여기인데요. 이 복권이 가지는 기대 효용, 그것만큼 정확하게 동등하게 주는 확정액은요, 확실성 등가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certainty equivalent가 복권의 기대값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risk seeking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higher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둘 간의 차이요. 아까의 차이는 뭐라고 뺐냐면은 expected value에다가 로터리의 expected value에다가 C를 뺀 거거든요.
근데 이제 C가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미엄은 보통 이제 파이로 표시하거든요. 프리미엄 파이가 이제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0보다 작은 네거티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의사결정자의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위험 선호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요. 한마디 위험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리스크 컨케이브하지도 않고 컨벡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그 유틸리티 펑션이 선형이면은요,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이면은요, 그러면 이제 위험 중립적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certainty equivalent랑 expected value랑 차이가 없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리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낼 용의가 있는지 전혀 낼 용의가 없죠. 그래서 0이랑 같게 되죠. 자, 그래서 프리미엄이 0일 경우에는 역시 리스크 뉴트럴, 위험 중립적이란 말을 영어로는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성에 대한 태도를 그 utility function의 모양 또는 certainty equivalent랑 기대값과 어느 게 더 큰지, 그 다음에 그 둘 간의 차이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를 systematically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 깊이적인 경우에 효용 곡선 여기 나오죠. 지금 어떤 복권을 생각했냐면은 0 또는 1000만 원을 주는. 그래서 0, 한 푼도 못 얻으면은 그때 효용 수준 U of 0. 그 다음에 1000만 원 얻으면 U of 1000만 원. 효용 수준은 이렇게 되죠. 각각의 금액이 주는 효용 수준을 Y축에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복권은 어떤 복권이냐면은 3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의 확률로 0원을 줘요. 그럼 이 복권의 기대값은 뭐냐면은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을 확실히 얻을 수만 있으면은 그럼 이때 얻는 효용 수준이 바로 이 D점의 Y좌표가 되죠. 그게 이 복권이 가져다주는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은 0.3에다 U of 1000만, 0.7에다가 U of 0, 이거 곱해주고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권의 certainty equivalent는 자, 요 기대 효용과 정확하게 같은 값을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200만이네요. 이 사람이 200만 원. 이 사람이 이 복권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200만 원이에요. 근데 기대값은 300만 원이죠. 이 certainty equivalent가 더 낫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certainty equivalent가 복권의 expected value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프리미엄이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이 차이 300만과 200만의 차이 100만 원이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낼 용의가 있는 프리미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위험 회피 그런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위험 기피하는 성향,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성향, 그 다음에 위험 선호하는 성향,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띄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을 회피하는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위험을 얼만큼 싫어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매주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위험 회피도거든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준 교수님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거랑 관련된 메저는 Arrow Prop Risk Aversion Coeffici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켄 에로라고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역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켄 에로가 여기 있죠. 언제 받았냐면은 1972년도에
우리가 많이 공부한 존 힉스 있죠. 그 보상수요 곡선을 처음 이제 얘기한 사람이요. 힉시안 디맨드요. 이 사람과 같이 197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요. 이켄 에로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경제학에 미친 그 컨트리뷰션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리스크를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한 계수, 이걸 어떻게 매주할 수 있는지, 그 계수를 이제, 처음 고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는 그 펀 너이만 모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오목하다는 그런 성질을 지닌다고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펑션이 좀 더 오목하면 오목할수록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좀 더 위험 회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유틸리티 펑션이 더 오목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더 위험 회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오목함수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오목하면은요. 언제 오목하냐면은 이거의 그 세컨 데리베티브 있죠. 도함수 미분을 두 번 취한 거요.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컨케이브예요. 그리고 반대로 언제 볼록하냐면은요. 이 두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면은요. 그러면은 컨벡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있죠. 이거 두 번 미분하면은 2가 되죠. 0보다 크죠. 그래서 x제곱의 모양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점 두 점을 연결해도 이 직선이 함수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자, 오목한 함수의 대표적인 example이 square root of x예요. 이거 한 번 미분하면은 1 over 2 square root of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0보다 작은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값.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은 거요. 그래서 y는 square root of x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연결하면은 직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위에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함수가 더 오목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이 두 번 미분한 값이 과연 얼만큼 0보다 더 작은지 그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리스크 어버스한지 그거는 자 우리가 이제 왜 세컨 데리베티브 이 계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번 미분한 거 분자에 두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분모에 두는 거거든요. 이 레이시오로 이제 이 계수가 정의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보통 붙여줘요. 왜냐면은 이건 지금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얼만큼 위험 회피적인지 그걸 매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분자가 0보다 작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위험 회피적이면은 유틸리티 펑션이 컨케이브한데 그럼 컨케이브 하면은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아래 분모는 한 번 미분한 거죠. 당연히 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용수는 기본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건 항상 0보다 큰 양수예요. 근데 오목하니까 위에 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전체를 좀 더 보기 쉽게 플러스로 만들어주려면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제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example이 하나 나와 있죠. 지금 만약에 펀 나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그 error prop risk aversion coefficient 다른 말로는 절대적인 risk aversion coefficient 위험 회피도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험 회피도라고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쓰나요? 절대적인 위험 회피도 절대 위험 회피도 절대적 위험 회피도란 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절대적 위험 회피도 우리나라 말로는 절대적 위험 회피도요.
위험 회피도.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Arrowproud Risk Aversion Coefficient 이거랑 Absolute Risk Aversion Coefficient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절대적 위험 회피도를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펑션의 절대적인 위험 회피도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자, 이 펑션을 한 번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지금 요 P랑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 그리스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로라고 읽어요. 로요. 자, 이거를 지금 W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1-rho가 앞으로 끄집어 나오니까, 자, 아래 분모에 있는 1-rho랑 서로 캔슬 되죠. 그래서 캔슬 된 다음에 우리 승수에서 1만큼 빼줘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두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로에다가 W 마이너스 로 마이너스 1승. 여기서 로는 0과 1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미분한 게 확실히 0보다 작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가 오목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지금 RAW는요. 자, 여기 Risk Aversion Coefficient는, 그러니까 Absolute Risk Aversion Coefficient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앞에 붙여주고, 두 번 미분한 거 분자해 두고요. 분모에다가는 한 번 미분한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로, 아래 분모 캔슬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사인 서로 캔슬되고요. 그래서 로 오버 W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 크기 값이 이 사람이 얼만큼 위험 회피적인지 현재 갖고 있는 소득과 역시 관련이 있죠. 보통 유틸리티 펑션의 이 안에 있는 문자를 W라고 써주거든요. 이 W가 의미하는 건 wealth예요. wealth.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그만큼 덜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저한테 지금 100만원짜리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로 100만원 말고 마이너스 또 다른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만원 이런 갬블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100만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50만원이라 하더라도 저는 참여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요. 근데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요. 그냥 재미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돈 100만원과 마이너스 50만원은 이건 이득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던져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위험 회피도의 숫자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계수는요. W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위험 회피도가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W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계수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measure가 이 코에피션트의 값이 인컴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utility function은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영어로 줄여서 DARA라고 부르거든요. 이 DARA의 성향을 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그 다음에 in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이런 ER나 CARA 이런 개념이 또 역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이 DARA라는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이 펑션은 DARA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W가 증가하면은 위험 회피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펑션의 모양을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U of W가 W1-row승 그 다음에 이걸 1-row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row가 0.7 그 다음에 빨간색은 0.5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은 0.2 아까 Risk Aversion Coefficient가 어떻게 계산됐냐면은 Rho over W 이렇게 계산됐거든요. 자, 로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어진 인컴에서요. 만약 인컴이 여기다. 지금 웰스가 여기에요. 로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 어버전 코에피션트의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점점 더 위험 회피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면 알겠지만 파란 선이 제일 오목하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오목하고 지금 노란 선은 로우가 0.2거든요. 거의 펑션이 리니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위험 중립적인 성향에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웰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파란색 선도 로우가 0.7일 때요. 처음에만 되게 컨케이브하지 뒤로 가면 갈수록 거의 선형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웰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absolute risk aversion의 값은 떨어진다는 거, 한마디로 위험 중립적이 된다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자, 위험 회피도, 그러니까 위험 회피에 대한 성향 세 가지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만큼 위험 회피적인지 그걸 매저할 수 있는 방법, absolute risk aversion coefficient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이거랑 관련 이제 보험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이 어플라이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응용 한번 알아볼게요.